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굉음을 남기고 밤 시간만큼의 조용한 시간은 어리석음으로 허공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날의 오늘도 부끄럽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정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로 대서양 동맹 부활 시도의 명함에 대한 외교안보연구소의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자 했던 유럽의 기대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 2022년 유럽-미국 관계는 중국 요인으로 인해 화목하지만은 않게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 유럽의 악화를 겪은 후 2021년 유럽 각국은 공통적으로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고 그간 훼손된 대서양 관계의 복원을 바랐다. 유럽 측의 이러한 기대는 2020년 12월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두고 발표된 대서양 관계 재건을 위한 EU의 계획안에 잘 나타났다. EU 미국 세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 제화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보건, 환경, 기술, 무역, 민주주의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2021년에는 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응답이 정책적 성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EU의 제안으로 성사된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이다. 2021년 6월 EU 미국 정상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되어 9월 29일에 미 피츠버그에서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TTC의 주요 목표는 양자 무역과 투자 확대 심화, 신규 무역 기술 장벽 도입 방지, 기술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이슈 협력, 공동 연구 지원 호언적이고 국제적인 표준 개발, 규제 협력, 미국과 EU 기업의 혁신과 주도성 증진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중국 기술 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EU, 미국 간 양자 통상 및 기술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양측은 TTC가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2022년 이 위원회는 의제에 따라 10개 실무 그룹을 통해 각각 기술 표준, 기후 및 청정기술, 안전 공급망,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와 경쟁력, 정보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오용 및 인권,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중소기업 지원 및 디지털 이용 글로벌 통상 과제를 다룰 것이다. TTC와 같은 가시적인 대서양 동맹의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그간의 대서양 양안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 측면에서는 2021년 가을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와 오쿠스 설립 과정에서 호주의 프랑스 잠수함 계약 일방 철회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유럽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몰입하면서 동맹의 참여를 요청하는 반면 유럽이 미국의 대중 대치 정책 추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 유럽 관계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 미중 경쟁 격화가 자명한 상황에 서-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유럽의 주요국이나 EU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위상을 획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진다고 해서 EU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워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 간 공조를 가늠하는 계기는 2022년에 예정된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이 될 것이다. 이 전략 개념은 나토의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관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2022년에도 EU의 전략적 자율성 심화 및 확대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2021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독일 선거로 EU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관련하여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오쿠스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에서 소외된 인상을 받은 프랑스는 EU의 단결을 촉구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신정부 역시 3인당 하에서 이번 총선 정책 공약집에 외교, 안보 분야의 제목, 세계 속 자주적 유럽과 같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할 것이다. 다만 전략 문화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 회복 필요성 등으로 실제 EU가 전략적 자율성에 실질적 진전에 필요한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운 시청자님들과 더불어 이쁘고 사랑스러운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봅니다.